오신 분들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좀 부탁 좀 드려요. 우리 박정희님, 제라늄 키우시는 거, 항상 실패하셨어요? 근데 모든 식물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워보고, 조경수도 키워보고,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딱 그 5가지. 저번에 내가 3가지 부분 얘기했었는데, 5가지. 가장 첫 번째는 물 주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님, 제 얘기만 딱 듣고 키우시면 어떤 것이든 어떤 식물이든 간에 다 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식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식물의 특징. 첫 번째가 특징 중에서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인지 그걸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박정희님, 우리 박정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박정희님을 위한 특강. 다른 분들은 다 제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식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제라늄이든 수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싫어하는 식물인지를 구별해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천천히 주시면 되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인데 물을 자꾸 주다 보면은 물음이 와가지고 죽어요.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싫어하는 식물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햇볕을 싫어하는 식물인지. 그러니까 음지식물인지 양지식물인지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이 2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2가지를 구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 2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는 그것 딱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는 방법. 물 주는 방법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며칠 만에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며칠 만에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화분을 들어보시고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가볍다 싶으시면은 물을 주세요. 가볍다 하면 물을 주세요. 근데 물을 줄 때 흠뻑 주세요. 근데 이제 당연히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해야 되겠죠? 물 빠짐이 좋게끔 한 흙을 사용을 해야 어떤 식물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 빠짐이 좋은 흙을 내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다. 굉장히 가볍다 그러시면은 물을 흠뻑 주는데, 물을 흠뻑 주라는 얘기는 막 콸콸콸 주라는 얘기 아니고 물을 줘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물 주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은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때는 조금 날짜가 조금 그럴 거고, 봄에는 조금 빠를 거예요. 물 주는 시기가. 왜냐면은 봄에는 물이 빨리 마르잖아요. 아니,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이 빨리 말라요.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는 물이 빨리 안 말라요. 이 화분에 있는 물이. 그렇게 되면은 겨울에는 좀 틈이 좀 길고 여름에는 좀 짧고 그래요. 이게 날짜는 며칠만이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줄 때 항상 화분을 들어보고 가볍다 싶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우리 12님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박정희님, 2번째 이상만님. 그러니까 이상만님도 지금 제 얘기 들으세요. 이상만님도 지금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은, 제 얘기 잘 들으시면은, 하초 절대 안 죽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인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인지 그것만 일단은 구별을 하세요. 그래갖고 햇빛이 싫어하는 식물이면은 음지에다 두셔야 되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햇빛 쪽에다 두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그러면 물을 자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다 그러면은 물을 자주 안 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물 주는 방법을 아까 제가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고 물을 주는데, 물을 한번 줄 때는 흠뻑 줘서 아래쪽에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주시라,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이 식물에 따라서 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온도가 다른데, 이 식물 부분은 제라늄은 가장 이상적인 온도 15도에서 20도예요. 15도에서 20도를 맞춰주면요, 겨울에도 계속 꽃이 피어요. 이게 원래 제라늄은 봄에 꽃을 피는 건데, 봄에 꽃을 피해요. 이제 지금부터 막 피기 시작해서 봄에 한창 개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때는 쉬는 시기고, 휴면기고, 이제 가을에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온도 부분을 15도에서 20도가 가장 최상의 온도고, 이제 이 제라늄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최저 온도는 5도예요. 5도. 5도 미만만 안 떨어지면은 제라늄 문제 안 생겨요.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꽃 피우기는 조금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5도 이상만 되면. 그 다음에 또 최고 온도는 30도 미만. 30도만 안 넘어가면은 죽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온도 부분을 맞춰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이 제라늄이 겨울에 완전히 쥐약이에요. 완전히 진짜 제라늄을 잘 키우는 고수님들도 여름에 제라늄들을 몇 개씩 보내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제라늄을 키우는데 여름에 잘 죽어요, 그런 얘기는 제라늄이 잘 죽을 때예요, 그게. 자, 그래서 습도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습도가, 물 주는 방법하고 습도 때문에 물음이 많이 와가지고 죽어요, 제라늄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물 주는 방법 알려줬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이렇게 들어보고 가벼우면은 그때 물 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습도는 이게 가장 제라늄에게 가장 이상적인 습도 퍼센트는 50%예요. 50%. 습도가 50%였을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온도나 습도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하려 그러면 다이소에 가면은 요런 게 있어요. 온도계, 습도계. 온도하고 습도하고 같이 나오는, 이게 싸요. 비싸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사다 놓고 이렇게 두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라늄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습도 50%. 근데 그러면 최저하고 최고는 그러면 얼마냐? 제가 해보니까는 60%, 65%까지도 70%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5%,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시면 돼. 65% 이상 되면은 관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낮은 습도 부분은 뭐 이렇게 20%, 30%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습도를 관리할 때는 뭐 문을 좀 열어준다든지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제습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름 때 많이 가는 이유가 습도도 높은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게 되면은 곰팡이균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무름도 오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풍이 안 되면은 이렇게 무름도 오고 곰팡이균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넓은사님,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넓은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통풍 부분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준다든지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돼요. 순환시켜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지금 완벽하게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선풍기만 틀어줘가지고는 안 돼요. 에어컨을 틀어줘야 돼요. 에어컨. 왜냐면 온도 부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15도에서 20도. 정말 못 맞추겠으면 25도. 25도 미만, 30도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자고로. 25도 미만 낮추면 더 좋고, 정 안 되면 30도 미만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 제라늄들이 뼈라름이 안 돼요. 이제 뼈라름만 되면 다행인데, 살아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해갖고 새로운 순이 올라오면 그거 잘라갖고 삽목하면 돼요. 보험용으로 삽목하면 되는데, 뼈라름이 안 되고 아예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라도 관리하면 뼈라름이라도 남아서 뼈라름에서 새순이 올라오면 그거 잘라가지고 삽목이라도 해서 새롭게 또 키우면 돼요.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박정희 님이랑 또 이렇게 한 분, 우리 이상만 님이랑, 하초가 잘 죽는다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만 잘 하면 제라늄은 잘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국은 여름에도 상관없어요. 여름꽃이니까. 수국은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물을 자주 줘도요, 수국은 잘 커요. 대신에 수국은 겨울을 잘라야 돼요. 겨울 되기 전에 가지를 전정해야 되고요.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가지를 잘라줄 때 3마디 이상에서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추운 곳에서, 가장 추운 곳 있잖아요. 추운 곳에다가 한 40일 정도는 추운 곳에서 노출이 돼야 여름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시니까, 하여튼 오늘 참고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제 예전에 영상 보시면요, 제라늄 키우기, 제라늄은 뭐 이렇게 꽃 잘 피우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하여튼 식물은 가장 중요한 게 물하고 햇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방법하고 햇볕. 근데 이제 햇볕이 만약에 베란다나 막 이런 데서 햇볕이 나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5시간 미만이다.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우리 베란다가 만약에 이래서 5시간 미만이다 그러면은 식물 LED 등을 달아두시면 돼요. 식물 LED 등을 달아두시면 햇빛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식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쇼핑백에 식물 등, 플랜트라는 식물 등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식물 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제라늄 영양제, 뿌리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제라핌하고, 이런 것들, 제라늄을 키우는 영양제들을 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흙, 한아름 상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섞는